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흐름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됐었는데요. 이제 안정을 점차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1%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비슷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고요. 합계로도 매도 우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3원 정도 내리고 있고요. 1122원 10전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별로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에서는 현재 이 대형주와 그리고 또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고요. 중형주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이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건설업종 쪽으로도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됐었는데요.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걸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해외 수주도 점차 늘어나면서 이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도 이 건설업종의 목표 주가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건설이 5.8%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한신공영과 성지건설 나란히 4% 넘는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건설과 한라건설이 3%대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고려개발 그리고 대림산업 역시 강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9%대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현재는 2.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현재 15,000원 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고요. GS건설 어제 4% 넘게 올랐었죠. 2.3%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일건설과 계룡건설, 현대건설 나란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현대건설 주가 흐름 점차 또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2%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세 민상일 팀장께서 가장 뛰어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광전자가 10% 넘게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3.3% 급등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한번 살펴볼까요? 1.1% 오르고 있습니다. 92만 3천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8% 오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1.1% 내리고 있습니다. LG전자 0.4%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테크인과 LS산전 나란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0.3% 내리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0.1%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저희가 살펴봤었죠? 네, 상승폭을 더 늘렸습니다. 3.5% 오르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쪽으로도 상승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1%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1.9%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0.6% 현재 오르면서 최근의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3만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엔진 0.9% 내리면서 지금 기계업종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두산 엔진 1.2% 내리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증권이 2.2% 급등하고 있고요. 메리츠종금증권이 1.9%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교보증권 1.4% 아래쪽을 보시면은 대우증권 역시 1.1%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업종의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증권사들의 주가 자체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업종도 강세고요. 철강금속업종도 강세입니다. 포스코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약세네요. 0.1% 정도 내리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0.3% 오르면서 포스코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종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과는 또 상황이 완전히 또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생명 2.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해상 2.1%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종 살펴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이 세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금융업종 쪽에서는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출발 상황과 함께 업종별 등락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특징적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 흐름 자체가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되다가 그래도 상승장 속에서 우리 시장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별로 어떤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는지 구체적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오늘 장에서도 시장이 보합 수준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만 하락할 때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일장에서도 장중한테 20포인트가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의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강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아침 시초부터 갭 상승하면서 한 20포인트, 30포인트 이상 연일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반대로 지금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 이미 매도를 하셨거나 아니면 매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장은 빠지지 않는 장입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뭔가 판단이 어려울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펀드를 모집한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울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시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장도 기금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초반부터 열심히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 매도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은 바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제 장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 또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내일 금통위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인해서 오늘 장도 장중 변동성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장중 변동성 크다 하더라도 종가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에서도 그러면 사도 되느냐? 저는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를 전략을 들이면서 오늘도 장중 조정을 보인다면 역시 매수로 접근하도 무난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시장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국내 수급 동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어젯밤에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눈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길이 다소 고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풍년이 든다고 하죠. 물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국민들한테 투자자분들한테 피해를 입히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내리는 눈은 운치 있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이런 많은 눈은 봄의 풍년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견조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 아래꼬리 길게 달아주는 모습. 다시 말씀드려서 뉴욕 증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 네. 11,600포인트 라인. 11,600포인트 라인에 강력한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서 재차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에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고가 행진에 따른 견조한 눌림목 그리고 재차 상승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자, 나스닥 시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시장도 다우존스 공업지수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오히려 신고가 행진을 보이는 오히려 나스닥 시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연초 일주일 동안의 기간 조정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니케이 지수 한번 볼까요? 자, 일본의 니케이 지수 현재 0.5% 58포인트가 상승한 1,570포인트를 보이면서 역시 신고가입니다. 지난해 12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상승 기조가 일본 증시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일본 시장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의 약세감이 중국 증시의 우려감이 일부 시장에 대한 고점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 조정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감을 야기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죠. 하지만 중국 증시도 이미 지난 연말부터 미리 조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증시 사계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라인이죠. 2,750포인트 라인 지지선입니다. 그럼 결국 오늘 아직 중국 증시는 장이 열리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시부터 장이 열리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결국 이 조정 또한 2저점 붕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동남아 시장이 추가 조정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에 무게 비중을 두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경우도 역시 오늘도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자, 국내 증시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는 직전 고점이 이제 1월 6일 날 2096포인트가 장중 고점입니다. 오늘 현재 209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오늘도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점 고점을 돌파한다면 내일 만기일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눌림목을 이용한다면 매수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국내 증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오히려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 패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난해 연말부터 계단식 상승, 전형적인 상승 패턴에서 나타나는 1차 상승 후 기간 조정, 1차 상승 후 기간 조정.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1차 상승 후 기간 조정, 1차 상승 후 기간 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직은 고점을 논할 그런 시점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고점을 찍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주식시장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만이 아실 것이 고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추세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정석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일 것이다 하는 두려움 버리시고요, 흐름에 편성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으로 오늘 장도 눌림목을 이용한 비중 확대 전략, 현금 비중이 높다면은 자신 있게 그렇죠, 두려움을 버리고 매수에 들어간다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급 동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 외국인 투자 동향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를 전일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죠. 264억 원 매수하면서 포스코, 만도, 신한지주, 삼성증권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일장의 매매 동향을 본다면 자동차, 철강, 그리고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자동차 관련주는 지난해부터 장애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러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낙폭 과대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난해 전혀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연초 대비 연말의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포스코가 그렇죠, 수익률 상위 대형주 중에서 랭킹에 들어올 정도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지난해 연말부터 포스코 꾸준한 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저축은행 인수설로 인해서 연초부터 조정을 받았던 금융주에 대한 매수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상위를 보면은요, 현대건설을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 다음에 고려아연, OCI, 하나케미칼, LS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들의 전일장의 매수 상위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한 매수 우위를 지속했고요. 그리고 역시 금리가 이번에 내일 열리는 금통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다음 달에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원재료를 포함한 상품 가격들이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주자 고려아연, 상품 주식의 대명사 고려아연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역시 태양광,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관련주의 대명사 OCI도 매수했고요. 그리고 LS라든지 지주회사들,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실적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지주회사들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여전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매수세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까지 사실 코스피 시장에 억눌려 있던 코스닥 시장이 올해 들어서 가파른 상승 탄력도를 보여주고 있고, 올 1사분기 특히 1월과 2월 달까지는 코스피 상승률을 코스닥 시장이 압도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런 모습입니다. 그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일장에서 멜파스를 필두로 해서 SFA, CJ인터넷,
바이오랜드, 심텍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옆에 한번 규모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멜파스 52억, SFA 36억, CJ인터넷 25억. 그러니까 지난해에 외국인 투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다 10억 원대라든지 10억 미만의 매수율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20억, 30억, 50억까지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강도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닥 시장의 투자 강도가 좀 세지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게임즈의 대명사죠. 네오이즈 게임즈를 필두로 해서 CJ인터넷, 평화전국, 디지텍 시스템, 태용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종편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 종합 미디어 관련주들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장에서도 강세였죠.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CJ인터넷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실적 호전주, 평화전공, 디지텍 시스템, 태용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이 뭘까요? 역시 대기업 관련주라든지 펀더멘털이 좋은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전일단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소위 말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한 말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이재광 상무께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종목을 조명해 볼 시간입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며칠 동안 꾸준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이닉스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600여 개나 되는 종목을 다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자기가 분석을 철저히 많아야 한 100개에서 200개 종목을 세팅해놓고 그 종목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특히 상승장에서는 그런 가이드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지난 금요일장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월요일날도 언급해드렸고 오늘도 이들 종목군들의 적정 매수 가격대가 충분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해부터 이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강도를 한번 꼭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율의 동향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렸죠. 환율도 오늘 3원 30전이 하락하고 있네요. 이렇게 된다면 환율의 이런 안정화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속적인 매수 유입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시점에서 한번 선호해볼 만한 그런 종목, 두 종목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사실 지난해 삼성전자를 제외해놓고서는 이렇다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가격 메리트가 큽니다. 하이닉스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제조업체죠. 메모리 제조업체입니다. 이 하이닉스가 적정 매수 가격대가 26,000원을 전환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주초보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26,200원입니다.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하면서 26,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죠. 결국 26,000원 전환 시점에 주가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조정으로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의 실적 부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 종목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꾸준한 러브콜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지수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거의 이제 외우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직전 고점, 지난 11월 말에 고점을 돌파한 이후 지난주 돌파했죠? 한번 눌림목을 받고 재차 상승입니다. 그럼 결국 이 조정, 여기서 오는 조정 또한 이 조정은 지난 12월 말에 이 저점이 붕괴될 23,000원대가 붕괴될 가능성이 없다면 어디서 멈추든지 이 멈추는 시점 뭐죠?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12월 달에 고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지선 라인이 25,000원대죠. 그러니까 26,000원 라인에서의 적정 매수 가격대는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매수하셨던 분들 매수하고서 좀 밀리니까 속상해질 수 있습니다만 결국 오늘 장에서 모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26,000원 전환 시점 오늘도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6,000원 전환 시점에서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역시 이 종목도 반도체, TFT, LCD 관련주입니다. 모회사인 OCI는 태양광 관련주죠. 그런데 이 OCI 머티리얼즈는 코스닥 업체로서
반도체 TFT LCD 공정용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국내 이 가스 생산 업체 중에서 가장 큰 회사죠. 그리고 최근 설비 증설로 인해서 시장 지배력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좀 중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또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기도 편안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가 11만 원 전환 시점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어제도 장중 내내 조정을 받다가 막판에 플러스로 상승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현재 1,100원 하락한 11만 1,500원입니다. 예,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지수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네. 이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11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만 1차 상승의 눌림목의 과정. 결국 11만 원, 이 라인이 11만 원인데 11만 원 전환 시점에서 지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주 초에도 보면 월요일과 화요일장에서도 11만 원 근접시 또 반등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도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심 가져보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목표 가격대는 1차적으로 본다면 OTI 머티리얼즈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7월 20일 날, 작년 7월 20일 날 12만 6,600원이거든요. 이것을 돌파할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1차 목표 가격대를 한 13만 원 선으로 놓고서 접근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마이너스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해서 모아가시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죠. 오늘 장도 내일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어제처럼. 그래서 오늘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마이너스 조정을 받을 때 매수 전략을 펼쳐서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이닉스와 함께 OCI 머티리얼즈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런 말씀까지도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연결해서 이 시장 특징주 그리고 증권사들의 시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현대산업이 올해 원전과 플랜트를 중심으로 사업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의 주가는 2%대로 오르는 가운데 장 초반 445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깨뜨렸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대산업에 대해 그동안 성장 동력이 불안정해 주가가 부진했지만 올해부터 원전과 플랜트, 신재생 에너지 등 사업을 강화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5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와 LCD 투자 확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에 힘입어 2% 넘게 상승 2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IG 투자증권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와 LCD, LED 관련 장비 업체라며 목표 주가를 27,5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심택은 키코 및 BW 발행에 따른 물량 부담 등 악재가 해소됐다는 평가에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심택이 지난해 남아있던 키코 계약 잔액을 모두 청산했고 BW 물량도 상장됐다며 올해 주가 할인이 해소되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심택의 목표 주가 2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옵션 만기일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이에 대한 분석 활발히 펼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국내 증권사들은 이번 주 변동성에 의한 주가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기회로 주식을 사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지수 상승 속도가 가팔랐고 유럽 위기와 중국 긴축,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도 예정돼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증시 추가 상승을 고려해 조정 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코스피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중 조정이 꾸준하게 진행된 만큼 증시 과열 부담감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기 매수세가 증시 진입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오래 갈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실적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는 자동차, 화학업종과 코스닥 및 중소형주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증권은 내일 옵션 만기일이 매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배당락 직전에 유입된 8천억 원 규모의 매수 차익 잔고 등 외국인 자금이 매물로 나올 전망인데 국내 증시가 미국 경제지표 구조와 밸류에이션 매력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만큼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임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종목 어떻다 이렇게 투자 조언을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17일부터 저희 서울경제TV가 본격적으로 전문가 방송을 런칭합니다. plus.sentiv.co.kr로 들어오셔서 투자 기법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 많은 사랑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도부터 주가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만도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15만 원 선 윗선까지 17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조언을 들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할까요? 0.3% 내리면서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초가에 한번 접근해 볼 것을 최석우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단기로는 15만 6천 원 선, 그리고 중기로는 17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죠. 손절가는 12만 8천 원 선입니다. 뉴스 속 테마주 저희가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박준혁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LG패션 그리고 베이직하우스 두 종목을 살펴봤었습니다. 한파가 찾아왔고 이 한파 때문에 의류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중소형주 중에서 이 의류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LG패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G패션 매수가로 33,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0.7% 내리고 있고요. 32,8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5,500원 선입니다. 베이직하우스는 LG패션에 비해서 그 규모가 조금은 더 작은데요. 주가 흐름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큰 변화가 없습니다. 18,950원 선에 놓여 있고요. 매수가가 18,500원입니다. 목표가는 21,700원 선, 손절가는 17,000원입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 이 종목명 외에도 매수 가격, 비중 이러한 상세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 그리고 2619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자체가 초반 흐름이 약간 약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약세로 또 전환이 됐죠. 예, 지금 이제 현재는 약간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었죠. 하지만 외국인이 한 1,000억 이상씩 매도를 하면서도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시장에 대한 대기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로 매수를 해주면서 아침장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약간 이제 혼조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전자 업종과 건설업종들이 상승을 보임에 따라서 아마도 오후장까지도 이러한 흐름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일 있을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추세력이 강한 종목들은 아마도 좀 더 이러한 상승을 추가적으로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를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앞에서 임진혁 기자의 증권사 시각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통해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신한인터텍인데요. 네네. 12,400원에 20%인데 지금 이게 빠지고 있고 네. 이 회사의 뭐 그래프 상태라든가 또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네. 얼마나 갈는지 또 최하의 손절이라든가
자세한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매수를 언제쯤 하셨어요? 최근에 하셨나요? 최근에 했습니다. 네. 삼성그룹 투자 계획 발표된 이후 그때 하신 거죠? 뭐 그걸 모르고 하셨습니다. 매수하시게 된 계기를 한번 여쭙고 싶네요. 어떻게 신한인터텍 가시게 되셨어요? 신한인터텍이 회사에 실전거래에서 있는 직원이 이걸 한번 사봐라 해서 그렇죠. 네. 신한인터텍 매수하신 가격이 12,400원이고 비중 20%입니다. 저희가 이 목표가 수준도 한번 책정을 해드리고요. 네. 윗꼬리를 한번 길게 쭉 단 다음에 음봉이 몇 번에서 연속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인터텍 지금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예. 네. 신한인터텍 네, 살펴보죠. 신한인터텍을 말씀드리면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광학 필름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기업적인 재무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매년 30% 이상씩의 매출액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최근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삼성에 대한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단기 급등한 이후에 좀 약간 숨고르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게 되면요. 이제 최근에 약간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일정적인 밴드 안에서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9년의 과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삼성에 대해서 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009년이 아주 급등했던 모습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업종 내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순이익 마진율이 약간 좀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주가에 대한 탄력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기업 자체의 팬더먼트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기를 끌고 가시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30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러한 30분 차트를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들어왔던 강한 거래량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 강한 거래량이 지금 아직까지 나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차트에서는 이러한 강한 거래량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때 매수했던 그러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선절가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11,500원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11,500원에 대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비중에 대한 축소 의견을 드리겠고요.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15,000원까지에 대한 상승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 이후부터는 분할적인 이익 실현 관점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신한인터텍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자를 두 종목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탑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여쭙고 계십니다. 1533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인탑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매수 찬스가 아닐까 좀 상당히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탑스가 조정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지금 1.4% 오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수를 한다면은 어느 구간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인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재무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에 있는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 좀 퍼라든지 PBR 정도가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충분히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차트가 한 차례 60일선에 대한 지지 이후에 큰 반등을 보이면서 26,000원까지 상승했던 모습인데요. 단기적인 급락을 하면서 지금 거래량을 좀 실었던 모습이 조금 이제 안 좋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21선에 대한 그런 구간 이후에 오늘 장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등이 추세적으로 다시 이제 상승으로 나갈지에 대한 그 확신은 아직까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에 대한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기보다도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도 분할적인 그 매수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가격대 한 22,000원 정도까지가 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시면서 네.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분할 매수 관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아예 이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이라면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가? 그게 상당히 네, 궁금한데. 충분히 지금 제가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네. 제가 이제 파란색 그 원을 그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구간대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분할적인 매수 관점이 유효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탑스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이 아토입니다. 아토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9,92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80% 가지고 계신다고 7750님께서 아토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이분만이 아닙니다. 아토 매수 전망을 여쭙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토를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9,980원, 비중 40%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무려 세 분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토, 먼저 9,920원 선에 매수를 하신 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9,920원에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거의 매수가 근방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아마 이 아토 같은 경우는 IPS와의 합병에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이슈화 됐던 종목인데요.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 이제 IPS와 이제 합병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토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라든지 그러한 이제 CVD 장비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은 좋다고 보고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그것이 기대감으로 더 크게 상승할지 아니면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한번 하락 국면을 연출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 대한 차트 흐름이 5일선에 대한 상승 이후에 지금 일정 정도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합병 이후에 1월 14일 이후부터의 흐름을 보시면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보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홀딩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9,900원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추세에 대한 그 기대감이 꺾이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고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 접근을 고려하시는 그러한 분께서는요. 아마도 지금 현재 구간보다도 1월달 말 정도에 1월달 말 정도에 되는 그런 시기에서 그 흐름 자체를 보고서 아마 21선에 대한 21선과 5일선에 대한 흐름에서 상승의 흐름이 연출된다고 한다면 그때서는 분할적인 매수 관점도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인 수입장인 IPS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 정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래 정지 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인탑스와 두 종목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한 종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기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매수를 하셨는지 매수 가격 그리고 또 비중, 매수 시점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12만 7천 원이에요. 12만 7천 원이요? 예. 네.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80%예요. 8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12만 7,500원 선. 약간 수익이시네요. 예, 예. 비중을 80%나 담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물타기 돼갖고, 예. 네네. 자꾸 떨어져, 그랬어요. 그렇군요. 매수를 최근에 하신 게 언제세요? 11월 달이에요. 11월 중에 하셨고요. 예. 네. 좀 많이 내려갈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 이후에 좀 주가를 회복을 했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전기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분께서 비중도 좀 많으신데, 약간 수익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서 비중을 일정 부분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리 중장기적으로 그 강한 호재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비중이 많게 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LED 관련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LED보다도 종합적인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그런 등등에 대한 그 가전기기가 점차적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그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판매에 대한 실적 호조가 이러한 삼성전기에도 효과가 이전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도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에 대한 홀딩 관점을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요.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대한 지루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보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라고 매수하신 가격대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기에는 괜찮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아마 심적으로 부담이 되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권에서부터에 대한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정적인 비중에 대한 축소 의견을 드리는 그런 관점이고요. 아마도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올 상반기 내에는 아마 13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점차적으로 조정을 보이겠지만 16만 원까지에 대한 재차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에 대한
비중에 대한 조절만 하신다면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시젠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시젠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 33,600원입니다.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33,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손실이 거의 10% 가까이 되거든요, 이분. 예, 그렇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그런 업체다 보니까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아직까지 매출액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고 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권리락 이후에도 지금 상당히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29,600원 정도, 28,000원대, 29,000원 정도를 지지하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제가 표시했던 이러한 구간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실망 매물로 인해서 주가는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에 대한 상향 상승을 보이기 전까지는 아마도 비중에 대한 축소 이후에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을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CJU 쇼핑입니다. CJU 쇼핑 매수를 해도 될지 매수 의견을 여쭙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른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진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성장성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본다면 이제 연말에 대한 소비 시즌이 다가온 시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흐름은 지금 현재 가격 자리에서 못 간다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제 상승보다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둘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도 5일선에 대한 상승은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4거래일 연속 음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인 26만 4천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비중에 대한 축소를 의견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네.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이 나오고 있는 뭐 건설주라든지 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굳이 매수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CJU 쇼핑까지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문자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SK컴죠. SK컴즈요. 17,500원에 약 한 20% 정도 됩니다. 17,5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수익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 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SK컴즈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 지인을 통해서 샀는데 앞으로 향후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흘러가가지고. 네. 이 또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래 매수를 하신 이후에 좀 손실을 입으셨다가 최근에 좀 만회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글쎄, 얼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SK컴즈, 현재는 17,650원입니다. 오늘 소폭 오르고 있고요. 네. 차트상으로는 좀 기운이 살아있기는 한데요. 전문가 통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살펴보죠. 네. SK컴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시작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NHN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종목이 이제 SK컴즈 인터넷 포털 업체입니다.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아마도 이런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두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이유라고 본다면 최근에 스마트폰과 이제 태블릿 PC 등의 이제 수요가 상당히 이제 증가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이제 상당히 이제 발전을 이제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소셜 네트워킹 그 이후에 지금 뭐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는 그러한 그 분야에서도 상당히 매출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SK컴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이 상당히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더라도 지금 최근에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 형성한 이후에 일정적인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실으면서 장대 양봉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패턴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장기적인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약간의 오늘 아침에 갭상승 이후에 지금 일정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요. 이러한 그 매수하신 단가가 가장 중요한 이평선에 대한 돌파 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16,7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비중에 대한 축소 의견을 드리는 점이고요. 또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만 원 이상까지 상승은 충분히 상승을 누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2만 5천 원까지에 대한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2만 5천 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적당하죠? 20% 네, 정도. 20% 정도면 2만 5천 원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을 한번 추천해드리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컴즈 살펴봤습니다. 현대건설 상담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8388님께서 현대건설 매수를 65,700원에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분께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 안고 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10% 정도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네, 지금 10%라고 한다면 포트 내에서 상당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요.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기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현재 이제 급등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좀 다소 위험하지 않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현대그룹과에 대한 M&A가 이제 좀 사라지면서 그러한 이제 부담감을 떨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올해 한 해 지금 국내 주택에 대해서 미분양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 등으로 인해서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주들도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도 일정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가격대에서 한번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는 아마도 좀 일정적인 급등 이후에 일정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한 8만 5천 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한번 가담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두산엔진입니다. 두산엔진 이분께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매수가를 꼭 써주십시오. 최근에 매수는 하셨는데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손실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비중이 100%나 되신다고 하는데 네. 두산엔진 매도를 어느 시점, 그러니까 목표가를 어느 수준까지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상장한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차트에서 지금 제가 보이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기관권에서에 대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만 매수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개별주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세로 인해서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네.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매수 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0%에 대한 비중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제 하락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단기적인 이제 반등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도 일단 정리를 하시면서 다른 상승하는 업종에 대해서 다시 상승하는 업종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다시 한번 얻으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STX 페노션 가지고 계신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 비중 어느 정도 담고 계신지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TX 페노션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2,350원요. 12,3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20%. 20%요. 네, STX 페노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 직원이 사라 그래서 알도 모르는 걸 샀는데, 네. 그 사고는 올라가지도 않고, 좀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그랬어요. 네. 그 팔아서 다시 갈아치워야 된가. 12,000원만 돼도 팔라고 생각하고 하도 안 가서 그런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가, 그 저는 알고 싶어서요. 증권사 직원 추천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주식 아직도 모르는 것을 제가 지어지. 네.
STX 펜오션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 통해서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실이 좀 있으시니까 좀 네, 기분이 좋습니다. 상하실 수밖에 없죠. 예. 네. 더군다나 지수가 지금 최근에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지수와 무관하게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타는 마음이 좀 드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TX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BDI 지수, 그러니까 발틱 해운 지수라는, 발틱 운임 지수라는 그러한 지수가 기술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중국에 대한 이제 벌크 화물 수송량이 단기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은 상당히 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악재라고 한다면 지금 벌크선에 대한 공급량이 상당히 좀 늘어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발틱 해운 운임 지수가 상승에 대한 상승을 제한받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도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대한 하락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러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을 지금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STX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000원대에 대한 가격 형성이 바닥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11,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11,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이제 지금 바닥권에 대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12,000원 매수하신 가격대였던 12,300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자체로도 현재 아직까지 매출액 대비해서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평가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고점이었던 14,000원까지 상승도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열어둘 수 있겠지만요. 단기적으로 지금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가격권 이상까지 주가가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일정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BDI 지수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올 시 다시 한번 재매수해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대하 TI 가지고 계시는데요. 3,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도 30%나 가지고 계시는데 주가를 좀 살펴볼까요? 대하 TI. 이분이 지금 현재는 2,480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손실이 상당히 크신데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여쭙고 계시거든요. 예, 4월까지 그렇습니다. 보유할 생각은 있다고 하시네요. 4월까지요. 네네. 아마도 지금 대하TI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관련 그런 테마로 가장 분류가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4월까지 보유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브라질 철도 그러한 계약권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브라질 철도 그러한 계약권이 다시 한번 시장에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철도 관련주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대하TI보다도 대우 AL 같은 경우가 실적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은 철도 테마로 매수를 하셨다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하신다면 대하TI보다도 대우 AL 같은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판단을 두고 있고요. 아마도 대하TI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도 좀 고평가에 되어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은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절매는 어떻게 해야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손절가에 대한 가능성은요. 일단 지지선을 보이고 있는 1,400원 정도에 대한 지지만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있고요. 2,4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비중에 대한 축소 의견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400원이요. 네, 한 그렇습니다. 85원 정도 남았네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2,400원 선 지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 전략 꾸리시기 바랍니다. 대하TI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봅니다. 하나케미칼 매수 의견을 여쭙고 계십니다. 858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존에 형성했던 그러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현재 박스권이었던 가격대가 35,000원이었는데요. 이러한 구간에 대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따라붙는다는 그러한 전략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지 못한 전략일 것 같고요.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35,000원에서 눌리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36,000원대 가격보다도 36,000원을 하향 이탈하는 35,000원에서부터 36,000원대 가격대의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다시 그 부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자는 한번 말씀이시죠? 기다려보시는 네.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구간으로는 35,000원 선에서 36,000원 선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오는 17일부터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범합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께서 이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이 투자 기법에 대한 그런 강의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